안녕하세요. 급등TV 라일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박셀바이오입니다.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처음 찍은 영상이기도 해서 저한테는 약간 추억의 종목, 그리고 좀 애정이 있는 그런 자식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즐겁게 다시 한번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리포트 같은 경우는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때 읽었던 거와 같은 이슈로 지금까지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읽어볼 건데, 최근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온 리포트가 있어서 그것도 준비를 해봤고, 또 하나의 이슈는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무증, 100% 무증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일정을 조금 헷갈리실까봐 그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순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는 요거예요. 보통주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그러니까 100%죠. 하나 갖고 있으면 1+1처럼 하나를 더 주는 건데, 사실 무상증자 그 자체로는 호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100만원짜리 주식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50만원, 50만원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그건 이론적인 문제고, 사실 시장에서는 무상증자를 굉장히 큰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심리적으로도 그게 말이 되는 게, 이게 이제 5만원이 아니라 25만원이잖아요. 한 종목당 가격이 높으면 사실 그 심리 자체가 좀 비싸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쉽게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무상증자를 하기도 하고, 그거로 이제 호재가 돼서 하나가 더 생기니까 이제 뭐 25만원짜리가 이제 12만 5천원 정도 이제 거래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주식이 좀 싸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 회사의 가치나 시총 자체는 이걸로 시작을 하는 게 맞는데 이제 느끼는 바가 다른 거죠. 이제 그래서 실제로는 무상증자가 나오면 굉장히 큰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주가가 상승을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요날 뉴스가 12월 14일에 나왔죠. 무상증자를 결정하고 신주 배정 기준일이 1월 4일, 상장 예정일은 1월 22일이다. 내년인데요. 14일 이후로도 뭐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14일. 요날이죠. 그래서 무상증자 공시가 나온 뒤로도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 박셀바이오 주식을 사셨어야지 1+1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장난으로 이렇게 가볍게 말을 할게요. 진짜 하나 더 25만원짜리 한 개 더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정을 조금 설명드린다면, 오늘까지 매수를 하셔야지 이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시초가에 팔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 권리락이 발생해서 종가 이제 25만 7천원이니까 요거의 반 가격으로 주식이 시작을 합니다. 그 가격에 시작해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이제 수익률이 마이너스 찍히면은 이제 약간 패닉이 올 수 있는데, 그렇게 시작하니까 미리 너무 놀라지 마시고, 보유자분들은. 그리고 이제 기사에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배정 기준일이 1월 4일이니까 1월 4일에 사면 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1월 4일에 안 되는 게, 주식에서는 이제 팔고 나서도 D+2라고 하죠. 그래서 요 날은 장이 안 열리니까 장이 열리는 기준으로서 D+2 하면 4일에서 하나, 둘, 앞으로 온 오늘까지 사셔야지만 하나를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요 점을 참고하시고, 만약에 나는 4일까지 사야지? 그때까지 조금 기다렸다 사야지? 그리고 나서 근데 왜 난 안 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에 무상증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일에 이제 나머지 주기로 했던 게 이제 신주 상장 예정일에 들어올 예정이니까 이 일정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무상증자 때문에 올랐다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최근에 굉장히 신규 상장주들이 핫하죠. 박셀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이오플로우는 JP모건 헬스케어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오늘 뭐 프리시전 바이오도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이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흐름에 박셀바이오도 같이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계속 이제 올라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녹음을 하니까 굉장히 숨이 막히네요. 그러면 이제 리포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를 살펴본 다음에 차트로 갈게요. 그래서 이제 영상 순서를 좀 적어드리자면, 지금 한 게 무증 관련,
그 다음에 리포트, 그 다음에 차트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24일에 나온 리포트를 가지고 왔고요. 요거를 같이 읽어볼 건데 그 이전 영상에 찍었던 거와 정말 내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으로 여기까지 온 거고 스탁 프라이스가 보시다시피 확 올라왔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서민정 애널리스트가 적어주신 리포트입니다. 12월 24일에 나왔고요. 항암 면역 치료제의 새로운 기대주라고 해서 박셀바이오는 항암 관련한 회사입니다. 10년 2월에 설립되었고 이 VAX-NK라고 부르나요? VAX-NK. 요게 이 회사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임상 2A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임상 2A상에서 바로 완전 간회가 떠버린 거죠. 그래서 그 한 번만 완전 간회가 나왔을 당시에도 이거면은 그때 뭐 신라젠이 주가가 거의 10배. 이거 완전 간회는 굉장히 큰 이슈인데 첫 번째 환자부터 이 완전 간회가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을 싹쓸이 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체포 치료제인 백스-DC 한약 면역 치료제는 다발 골수종 치료제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GMP 시설을 운영하고 세포 치료제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참고로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VX 이 NK 제가 잘못 말했는데 NK가 중요한 거죠. 제가 NK 맞죠? NK가. 그래서 요게 이제 임상 결과가 굉장히 놀라운데 가장 임상 진행 정도가 빠르고 임상 1상이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임상 1상에서 객관적 반응률이 72.7%, 그 다음에 중앙 생존 기간이 40개월로 매우 뛰어난 임상 효과를 보여주었다 하는데 이 중앙 생존 기간을 전 영상에서도 좀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병을 암입니다 라고 의사가 말했을 때 저 얼마나 살 수 있죠? 앞으로 40개월 남았습니다. 꽤 길게 남은 것 같죠? 이거는 비교해서 다른 세라포닙이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약인데 그거랑 비교하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20명을 대상으로 이제 뭐 5개 추여가 추가된 임상 디자인으로 이제 하고 있고 첫 번째 환자부터 완전 간의 반응 이게 이제 좀 핫한 거죠. 첫 번째부터 바로 완전 간의가 이 키워드 3개가 몰리고 그리고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핫하니까 이 3가지가 다 같이 쏠리면서 이 박셀바이오 주가를 확 끌어올리는 효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임상 2투상 백스-NK는 이제 조건부 승인을 통해서 2024년 상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상업화는 불가능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 다른 것들도 있는데 뭐 그런 거는 뭐 의미가 없고 사실. 그래서 여기 이제 파이프라인 보면은 이게 이제 임상 3상 조건부고 요때 매출 창출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요 간세포암에 관련된 임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발 골수총 치료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여기 이거를 보면 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둘 다 증명이 되었는데요, 일상에서. 그래서 일상에서 보면 안전성에서는 이 소라페닙이 제일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부작용이 심한데, 노스테이. 이게 No Severe Adverse Event라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없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성이 소라페닙보다 좋다.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입니다. 요거. 그래서 이제 임상시험 결과를 다른 걸로도 보면 객관적 반응률도 소라페닙에 비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썼을 때 72%, 그리고 질병 조절도 81%로 굉장히 유효하게 나왔고 중앙 생존 기간 얼마나 남았나요? 했을 때 소라페닙 3개월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40개월이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2명을 했을 때 10명이 아직도 생존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이게 삶을 연장시켜준다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임상 2상을 이제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여기 그래서 첫 번째로 그 5배 많이 했을 때 요거가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재무 상태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게 돈을 벌고 있지 않아서 어딨지? 매출액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재무제표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효력이 좋아가지고 신약이 개발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대 주고 주식 차트를 좀 보면 이걸 어디까지 갈까요? 이거 지금 살까요? 이거 지금 살까요? 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뭐 사세요 마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고 만약에 어제 뭐 종가에 조금 사볼까요? 했다면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 좀 무섭죠? 8배가 오른 종목을 5일선 깬 시점에서 산다? 조금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오다가 5일선 깨지고 나서 다시 반등, 또 5일선 깨고 반등. 그래서 반등하는 타이밍을 보면 5일선을 깨고 반등하고 또 5일선 깨는 듯 싶더니 반등하고 여기도 5일선 깨는 듯 싶더니 반등하는 이런 흐름을 가져왔는데 과연 무상증자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좀 궁금하고 저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텔레그램으로 메신저로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 급등일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 저와 함께 관심 있게 이걸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 라일리였습니다.